조갑조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3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를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체포자 명단에 올라 있었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먼저 정광석화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국회로 국회의원들이 몰려갔습니다.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서 계엄군과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새벽 1시 무렵 비상계엄령 해제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상황이 끝났지만은 그러나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계엄령을 폈던 윤석열은 지금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받고 있고, 부인도 같이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 오늘 국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행동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 맹활약을 함으로써 12.3 비상계엄을 자신의 승리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일찌감치 예견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 뒤에 개혁신당을 개혁해서 지금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또한 기록자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 여름 이런 책을 냈습니다. 윤석열 몰락의 기록. 부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니까 대한민국이 그 대통령을 응징한 거죠. 그 응징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어떻게 보면 발문에 해당하는 글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번 목을 베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다. 무능한 윤석열 때문에 국정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국민의 삶이 얼마나 흔들렸느냐. 통치자는, 권력자는 절대로 무능하면 안 된다. 더구나 보수는 위대한 문명 건설자인데 어떻게 보수 대통령이 이런 짓을 했느냐. 지금은 보수라고 부를 수 없지만 그런 뜻을 담아서 무능한 통치자는 만번 목을 베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라고 썼습니다. 이 책 등에는 4번의 쿠데타, 5.16 유신 12.12, 12.3을 모두 취재한 조갑재 기자의 보고서, 윤석열의 자폭과 이재명 부활 사이 결정적 장면들을 담았습니다. 주술과 음모론에 넘어간 권력자의 누적된 실정이 파국을 불렀다. 무도한 청와대 이전, 무모한 이준석 몰아내기, 무지한 의대 정원 2,000명, 황당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망상적 발작적 계엄에 이은 북힘당의 극우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가차없이 파헤친 조갑재 기자의 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 책은 서점에서 살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고, 조갑재 TV 회원이 되시면은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을 맞아서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사태의 핵심을 찌른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보수의 진영 논리가 윤석열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계엄은 그 근거부터가 부정선거론이라는 창란이었고, 우리 군은 다시는 망상가들의 쿠데타를 용납하지 않을 국민의 군대임을 실정했습니다. 20대의 젊은이들도 일각의 지체 없이 그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그들의 방식으로 지켜냈습니다. 보수 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최고 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 논리로 눈 감아주는 순간
그 권력은 최고로 부패하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며 일방적인 판단을 내릴 때 초기에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빌붙으려 했던 이들이 결국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보수 진영만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든 권력을 견제 없이 휘두르려 할 때, 팬덤을 무기 삼아 비판을 적으로 규정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1년 전 오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개혁신당은 오늘 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협치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위협하는 세력이 나타났을 때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는 수고로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하겠습니다. 아주 잘 쓴 글입니다. 전체 흐름이 일목요연하고 여기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괴물로 만든 사람은 누구냐? 보수의 진영 논리다. 보수의 진영 논리가 윤석열을 괴물로 만들었다. 뼈 아픈 이야기입니다. 보수는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좌파는 그 논리 자체가 계급주의니까, 계급투쟁론이니까 그것은 진영 논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보수는 사실과 법치와 자유를 3대 가치로 여기는 세력이니까 절대로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보수가 진영 논리로 빠지는 순간 좌파와 같아집니다. 좌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충고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국민의힘이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윤석열을 진영 논리로 옹호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보수 세력입니다. 첫째가 국민의힘입니다. 그 다음이 보수 언론입니다. 세 번째가 보수 지식인입니다. 네 번째가 보수 운동단체입니다. 이들이 거의 예외 없이 몇 사람 빼고 거의 예외 없이 진영 논리로 이재명이 밉다고 윤석열의 부패와 망상과 부정까지 감사하는 바람에 결국 보수가 함께 괴멸되고 있습니다. 보수층은 있으나 보수 세력이 괴멸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오늘 윤석열과 함께 반성해야 할 겁니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호했던 많은 지식인들, 언론은 오늘 반성문을 써야 합니다. 보수의 진영 논리가 윤석열을 괴물로 만들었다. 보수는 진영 논리로 빠지는 순간부터 자신의 논리를 포기하고 패거리로 전락한다. 장동혁의 국민의 힘은 보수가 절대로 건너서는 안 될 진영 논리의 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윤석열을 괴물로 만들었다가 함께 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글을 써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문장력에 새삼 감탄하는 바입니다. 이런 교훈을 담은 책이 윤석열 몰락의 기록,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번 목을 베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다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